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굉장히 떨리네요. 근데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 논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사실 논문이 스트럭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 아이디에이션에 좀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Efficient Streaming Language Model with Attention Sync이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스트리밍 할 때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걸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이제 어텐션 싱크를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을 보게 되면요. 일단 먼저 이제 긴 상호작용, 그러니까 저희 요즘에 챗GPT도 많이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긴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그런 멀티라운드 다이얼로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LLM을 배포할 때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이제 디코딩 단계에서 이전 토큰의 키 및 값 상태, 그러니까 밸류 스테이트를 캐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다 캐싱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가 계속 소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인기 있는 LLM 같은 경우에는 훈련 시퀀스의 길이보다 긴 텍스트로 일반화할 수 없으니까 훈련 시퀀스를 이제 뒤에 나올, 그러니까 윈도우를 잡아서 하게 되는데 요거보다 더 긴 텍스트로 일반화할 수 없으면 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어텐션 싱크라는 건데요. 이 어텐션 싱크란 초기 토큰의 키와 밸류 스테이트를 유지하면 윈도우 어텐션의 성능이 크게 회복되는 현상이 있더라입니다. 이 사람도 왜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있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뒤에를 보시면 유한한 길이의 어텐션 윈도우를 훈련된 LLM이 이제 미세 조정 없이, 그러니까 파인 튜닝 없이 무한 시퀀스의 길이로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프레임워크 스트리밍 LLM, 요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트리밍 LLM을 사용하면은 뭐 제가 전에 리뷰했던 라마, 그때는 원이었는데 라마2라든지 MPT라든지 뭐 그런 길이가 최대 400만 개 이상의 토큰을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언어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홀더 토큰을 이용해서 이제 요거를 추가하게 되면은 스트리밍 배포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 향상도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라마2 요거 같은 경우에는 LLM이 사전 훈련된 것보다 더 긴 시퀀스 길을 일반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동일하게 아까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LLM이 사전 훈련 중에 어텐션 윈도우에 의해, 그러니까 잡아놓은 이 어텐션 윈도우가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은 요게 지금 ABC가 이전에 나왔던 방법론이고 D가 이 사람이 제안하는 방법론인데요. A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댄스 어텐션을 그냥 해갖고 쭉 그냥 캐싱하는 방법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게 시간 복잡도고 오른쪽이 이제 그 모델의 복잡성 이런 건데, 시간 복잡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서 이제 인퍼런스 할 때도 굉장히 시간 복잡도가 커지게 되고 복잡성도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성이 늘어나니까 성능도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A는 일단 댄스 어텐션은 그래서 안 좋다고, B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LG의 토큰, 그러니까 윈도우를 잡은 다음에 그것만 캐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창문을 잡은 다음에 그것만 캐싱을 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L 토큰에 그리고 키와 밸류 값을 캐시하게 되고 시작 토큰의 키와 밸류가 제거가 되면은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키 밸류를 계속 갖고 있을 텐데 얘를 무한히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시작 토큰의 키 밸류가 없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성능이 갑자기 요동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안 좋다라는 거고요. C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텍스트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컨텍스트 계산에서는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시간 복잡도 좋고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무한 입력 스트림, 그러니까 인피니티 인풋 스트림, 여기서 LLM을 적용할 때 두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코딩 단계에서 시간 증가 문제 발생, 두 번째가 이제 윈도우 사이즈 벗어나면 성능 저하, 요거 두 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 어텐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사실 뭐라 적어놨지만 둘 다 안 좋다라는 거고요. 지금 둘 다 안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텐션 그 윈도우 어텐션이 요 뒷부분
얘가 왜 실패를 했나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LM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텐션 스코어가 이니셜 토큰 그러니까 시작 토큰에 할당된다는 그런 거를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어텐션 싱크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사실 시작 토큰이 뭐 의미론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의미론적인 중요성이 부족하지만 왜냐면은 시작 토큰보다는 지금 최근에 본 토큰이 의미론적으로는 일단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중요성이 부족함에도 상당한 그런 어텐션 스코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걸까?'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마지막에 들어가는 소프트맥스 계산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텐 그러니까 요 소프트맥스가 이렇게 그 다 더해 갖고 비율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다 합산해서 1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아마 식이 나올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황별 토큰에 대해 현재 쿼리가 여러 항목에서 그러니까 강력한 매치를 갖지 않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어텐션 밸류를 할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어차피 할당을 해야 되니까 초기 토큰을 싱크 토큰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토큰을 싱크 토큰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초기 토큰이 표시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토 리거시브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회귀 랭귀지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긴 하던데 그런 거의 특성으로 거의 모든 후속 토큰에 그러니까 초기 토큰이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초기 토큰을 집어넣어 주면은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한된 어텐션 윈도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한 창을 그러니까 창을 딱 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캐싱을 해 나갈 텐데 그 제한된 어텐션 윈도우로 훈련된 LLM이 파인 튜닝 없이 무한기의 텍스트를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 싱크가 높은 어텐션 밸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고 이 어텐션 스코어 분포를 노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안정적인 그런 분포에 가깝게 유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의 키와 밸류 값 그거랑 어텐션 싱크 토큰의 키와 밸류 요게 실험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1 개도 해 보고 2 개도 해 보고 4 개도 해 보고 8 개도 해 보고 이랬는데 "4 개일 때 정도면은 충분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슬라이딩 윈도우 그러니까 윈도우로 가지고 있는 키 밸류 값이랑 초기를 따로 잡고 있는 거죠. 초기 4개 정도를 따로 유지하고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모델링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뒤에 가서 이 내용밖에 얘기를 안 해요. 뒤에 가서 그냥 "토큰을 몇 개 잡았냐." 정도의 얘기만 하지 그래서 그냥 요게 그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싱크 가설 확인하고 그리고 스트림 배포에 싱글 어텐션 싱크만 필요하도록 언어 모델을 이제 프리트레인드 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훈련 세포의 시작 부분에 추가 학습이 가능한 토큰이 요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냥 성능이 잘 나온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에버리지 어텐션 로짓을 시각화한 건데요. 요게 이제 어텐션 로짓의 편견을 시각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토큰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있는 토큰이 더 많이 어텐션을 받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위 두 레이어를 넘어서 이제 모델은 모든 레이어와 헤드를 넘어서 여기 보이시는 최근 토큰에 집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초기 토큰에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LLM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3-1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어텐션 테크니컬 테크니션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퍼런스 중에 효율성을 제공하고 언어 모델의 복잡성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요 스트리밍 LLM에 영감이 되는 윈도우 어텐션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텐션 싱크의 개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은 1번 그러니까 데스 어텐션이 왼쪽이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 윈도우 사이즈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 윈도우 사이즈가 프리 트레이닝 된 거를 벗어나게 되면은 성능이 급격하게 이제 안 좋아지고 성능이 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어텐션을 한 건데 이제 입력 크기가 캐시 크기를 초과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잡고 있는 것보다 입력 크기가 더 커지면 윈도우 어텐션이 축소가 되고 마찬가지로 성능이 굉장히
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트리밍 LLM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게 되고 이로써 이제 초기 토큰이 LLM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왜 LLM이 이 초기 토큰이 이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맨 아래에 두 레이어를 넘어서 모든 레이어와 헤드에 거쳐서 이제 초기 토큰이 일관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이 사람이 발견했고, 이게 발견했다는 뉘앙스예요, 진짜. 발견했고 초기 토큰의 키와 밸류, 요 밸류 스테이트를 제거하면 어텐션 계산에서 소프트맥스의 함수의 분모의 상당 부분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토큰의 키 밸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초기 토큰이 계속 갈수록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봤던 게 두 번째 보면은 1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봐도 걔 초기 토큰이 있는 거고, 세 번째 봐도 걔 초기 토큰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력이 계속 주어질수록 그 초기 토큰이 쌓이게 되니까 이 분모에서 초기 토큰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초기 토큰의 키 밸류가 없으면은 분모의 상당 부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어텐션 스코어 분포가 상당히 요동칠 수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계속 그거를 초기 토큰을 계속 쌓아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언어 모델링에서 초기 토큰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의미론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고, 처음에 받는 토큰이 의미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위치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평양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요런 두 가지 가설을 이 사람이 세웠고요. 그래서 이것 둘 중에서 뭐인지 보기 위해서 줄바꿈 기호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줄바꿈 기호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모델이 여전히 이런 초기 라인 브레이크 토큰, 그러니까 줄바꿈 토큰을 크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미론적인 값보다는 시작 토큰의 절대적인 위치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텐션 싱크 요 같은 경우에는 언어 모델링과의 의미론적 관련성에 관계없이, 아까 실험에서 보셨듯이 그런 의미론적 관련성에 관계없이 모델의 초기 토큰이 불균형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텐션 싱크의 개념을 도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참여 토큰이 0값을 갖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값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식이기 때문에 0값을 갖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고요. 모델이 충분히 자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최근 토큰에서 정보를 얻어올 수 있음에도 모든 레이어의 모든 헤드에 걸쳐서 다른 토큰의 일부 정보를 집계해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계산상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충분히 자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델 입장에서는 다른 토큰의 일부 정보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은 불필요한 어텐션 밸류를 특정 토큰에 버리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산상으로. 그래서 요게 그러면은 왜 그 많고 많은 토큰 중에 왜 초기 토큰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링 요거의 이제 순차적인 특성, 그러니까 이제 시퀀셜한 특성으로 인해서 초기 토큰은 모든 사람에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 토큰은 제한된 그러한 리미트 셋 요거에서만 표시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특성 때문에 초기 토큰은 unnecessary attention, 그러니까 불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토큰을 버리는 경향 요거를 쉽게 어텐션을 끌어주고 쉽게 학습이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LM이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초기 토큰에 관심을 끌기보다는, 그러니까 어텐션을 끌기보다는 활용하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한 게 한 개를 넣으면 좋을지 두 개를 넣으면 좋을지 네 개를 넣으면 좋을지 고민한 게 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 표입니다. 그래서 4개의 초기 토큰이 투입되면서 LLM의 성능이 복원이 되었고 8개보다 4개가 해봤더니 좋더라 이거고요. 그래서 모델이 프리트레이닝 중에 일관된 시작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고 believe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프리트레이닝 중에 이제 시작이 일관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 같아. 이런 패턴이 나온 것 같아." 딱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롤링 키브이 캐시 요거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훈련된 LLM에서 LLM 스트리밍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델의 파인 튜닝 없이 윈도우 어텐션 페이플렉시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윈도우 토큰과 함께 어텐션 계산에서 몇 개의 시작 토큰의 키 밸류 값이 추론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 스트리밍 LLM의 키랑 밸류 캐시는 그림과 같이 개념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텐션 싱크는 어텐션 계산을 안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초기 토큰을 가져오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어텐션 계산을 안정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두 번째 지금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롤링 키브이 캐시 같은 경우에는 최신 토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냥 상대적인 거래를 결정하고 그리고 포지셔널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토큰에 추가할 때 스트리밍 LLM이 원본 테스트의 위치보다는 캐시 내에서 위치를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스트리밍을 해서 받는 거를 예상을 할 텐데 한 7시간 뒤에 이 텍스트가 위치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한 1시간 정도의 내용에서 이 텍스트가 어디에 위치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텍스트의 위치, 지금 쭉 스트리밍하고 있는 요거에 대한 위치보다는 캐시 내의 위치에 그런 식으로 좀 더 뭐라고 표현하면 좋지? 맥락에 중점을 둔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 안정화하는 어텐션이랑 최신 캐 토큰을 유지하는 그런 롤링 키랑 밸류 고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여러 초기 토큰에 지나치게 어텐션하는 것은 과도한 어텐션 스코어를 오프로드하기 때문에 지정된 시크 토큰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잠재적인 해결책은 뭐 불필요한 어텐션 스코어를 위한 저장소 역할을 하는 싱크 토큰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함수를 변형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변형하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요게 아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제가 처음에 가지고 왔던 소프트맥스 식이고요. 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변형한 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 왼쪽 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상황별 토큰에 대한 주의 점수를 합산하여 1이 되도록 하는 게 오른쪽 식인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1이 됨을 보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1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1을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얘가 다른 데로 먼저 주더라. 그러니까 아예 계산식에서 1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텐션 계산에서 키 및 값 기능이, 그러니까 키 및 밸류 기능이 모두 영인 토큰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해서 이 사람이 이제 요거를 제로 싱크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로 싱크 결과를 보시면 제로 싱크는 이제 어텐션 싱크 문제를 완화를 하게 되지만 모델은 여전히 다른 초기 토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을 바꿨는데 여전히 초기 토큰에 의존하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은 이제 expeриment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실험을 한 내용이어서 실험에 대해서 자잘한 설명을 들고 오기보단 그냥 실험 결과 그림만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LLM 계열 및 모델 규모에 걸쳐서 400만 개의 토큰이 포함된 경우 매우 긴 텍스트에 대한 스트리밍 LLM의 언어 모델링 복잡성에 대해서 좀 실험한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은 이제 perplexity 요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음을 스트리밍 LLM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크 토큰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모델에서 로스 펑션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유사한 수령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사전 학습 중에 그러니까 베이직한 요 바닐라 모델에 싱크 토큰을 추가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이 바닐라 모델에 해를 끼치지 않더라. 왜냐면은 모든 지표가 더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싱크 토큰이 없으면 모델은 하위 계층에서 로컬 어텐션을 표시하고 어텐션의 증가함을 보여주게 되고요. 싱크 토큰을 사용하면 모든 계층에 걸쳐서 명확한 어텐션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크 토큰이 존재하면 다른 토큰에 대한 어텐션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스트리밍 성능 향상을 위해 싱크 토큰을 오히려 지정해버리는 그런 이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냥 스트리밍 LLM이 원샷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4-3을 제가 뛰어넘은 게 4-3이 아마 여기서 쓰이는 데이터셋에 관한 내용이어서 잠깐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4-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리밍 이블 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요 벤치마크에 대한 성능이고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100개 샘플에 대한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스트리밍 LLM의 정확도가 잘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슬라이딩 윈도우 간의 토큰별 디코딩 대기 시간 및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한 건데 요 같은 경우에도 레이턴시가 매우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좋아지진 않았는데 일단은 레이턴시가 매우 좋아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efficiency result라고 해서 그냥 요거는 처음부터 말했던 토큰당 최대 22.2배의 스피드업을 달성해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요. 읽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좋은 복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가영님은 이 논문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일단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재원님이 폰즈 해주신 거 보고 했고요. 거기서 이제 뭐랄까, 사실 제가 후보가 두 개 있었는데 제가 요게 좀 더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저희가 했던 게 이제 평가하는 메트릭에 대해서도 전에 했었고 이제 재원님께서 저번 주에 강화학습도 해주셨고 그러니까 웬만한 주제를 다 한 번씩 다룬 것 같아서 좀 독특한 거를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루다 보니까 너무 독특해지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독특한 그런 논문을 다루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요거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도 이거 읽기 전에는 요즘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도 측면, 이 레이턴시나 아니면 저런 메모리 측면에서의 경량화를 좀 하려고 하는 테크닉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거의 다 키브이 캐시를 어떻게 잘 하냐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그래서 얘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연구 결과들보다도 사실 제일 흥미로웠던 건 얘가 계속 초기 토큰에 의미 없이 어텐드를 한다라는 사실이 저는 제일 좀 신기했던 것 같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런 네. 사실을 그러니까 좀 논문을 찾아보니까 19년도에 이미 다른 데서 논문을 이걸로 냈더라고요. 초기에 이제 어떤 널한 어텐션을 한다. 여기에 그게 레퍼런스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찾아보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덤핑을 한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어텐션을 한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첫 그렇죠. 번째나 내지는 한 4개 토큰까지 의미 없는 어텐션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쩌면 얘네가 학습을 할 때 그 초기 토큰 4개로 뭔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학습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네네. 어텐션을 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레이어 2에 저렇게 엄청 큰 게 어텐드를 하는데 저게 결국에는 초기 토큰의 키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쿼리가
계속 저 초기 토큰의 키랑 내적했을 때 너무 큰 값이 나오고 그래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 초기 토큰의 밸류를 저만큼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되잖아요. 어텐션이 그쵸, 어쨌든 그쵸. 웨이트니까. 네. 그럼 그 밸류들의 중요한 정보를 담게끔 얘네가 어떻게 좀 내재적으로 학습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뭔가 그러니까 이 발견치고는 스트리밍이 되게 직관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스트리밍 LLM 이 메소드가 직관적이긴 하지만 뭔가 더 좀 신박한 메소드를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그 3-1이었는지 몇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왜 초기 토큰에 그렇게 크게 어텐드를 하게 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저는 네네. 그냥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냥 어떤 문장 만약에 어떤 어 2048짜리 랭스의 문장을 가지고 학습을 할 때 네. 하나의 문장에서 샘플이 그러니까 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학습 샘플은 사실 2048개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 2048개 샘플 중에 항상 그 제일 앞에 토큰들은 그 샘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디코더 모델의 내재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계속 그 앞쪽 네네. 토큰을 어텐드를 하는 이런 내재적인 학습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토큰에든지 이 어텐션을 버릴 곳이 필요한데 그곳을 찾다 보니까 그냥 아무 곳이나 랜덤하게 그 버리는 토큰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학습이 제일 많이 되는 토큰으로 버리게 음. 되더라. 전 그렇게 이해를 했어 가지고 아까 네네. 전에 근데 어떤 그 계속 쌓인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던 것 같아서 혹시 가영님은 어떻게 네네.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여기 논문에도 사실 "왜?"라는 대답에는 어떤 딱히 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근데 저도 사실 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도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럼에도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누적돼서 이게 계속 초기를 갖고 오게 되니까 '많이 갖고 오는 걸 버리겠지.'라는 그런 의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줄 거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계단식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만 이렇게 몰리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쪼끔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 네. 제일 앞에 그림에 A, B, C, D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 B랑 C의 차이가 좀 잘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냥 윈도우로 퉁쳐 버리고 음. 혹시 무슨 차일까요 이게? 저도 그냥 뇌피셜이라서 혹시 틀릴까 봐. 한 근데 저도 좀 뇌피셜이어서 저는 뭔가 그런 것 네. 같았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perplexity가 낮아서 너무 높아서 안 좋은 거고 네네 오른쪽은 맞아요. time complexity가 높아서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저희 실험에서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어쨌든 모델 입장에서 그 포지션이 0 내지는 뭐 포지션이 0인 토큰, 1인 토큰, 2인 토큰, 3인 토큰 이 4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모델 입장에서. 그래서 저렇게 그쵸. 스트리밍을 붙여주는 건데 저 음. B의 경우에는 그 윈도우가 예를 들어서 뭐 2048 짜리 모델이었다면 2049를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저 윈도우가 제일 첫 음. 번째 토큰을 못 가져오는 순간부터 퍼플렉시티가 확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 B.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C의 경우에는 근데 B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7시간짜리 1시간짜리는 그거랑 비슷한데 저 네. B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윈도우 사이즈가 2048이고 근데 2049번째 토큰을 아니지. 그러니까 그 다음 토큰을 출력한다고 하는 상황을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네. 제일 첫 번째 토큰은 날라가고 이제 두 번째 토큰부터 지금까지 출력된 토큰이 쫙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 입장에서는 첫 번째 네네. 토큰이라는 일종의 포지셔널 임베딩이 되어 있는 이건 첫 번째 토큰이라고 포지션 임베딩이 되어 있는 토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네. 되는 이유는 어텐션을 계산할 때 이 1000번째 토큰은 1000번째 토큰이다라는 포지션 임베딩을 가진 채로 이 어텐션을 통과하게 되고 그 정보를 이제 캐싱을 해놓기 때문에 얘가 한 칸씩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2048번째 토큰은 그대로 2048이고 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 번 안 하니까 쟤는 T 곱하기 L이 되는 거고 C의 경우에는 만약에 뭐 2048이니까 예를 들면 뭐 3048번째 토큰이라고 하면은 이제 1000부터 2048 1000부터 3047을 인풋으로 넣을 텐데 B의 경우에는 이 1000번째 토큰을 이제 1000번째 토큰이다라는 포지셔널 임베딩을 해서 넣는 거라면 C는 이제 새로 이 1000번째 토큰이 이제 이번에는 0번째 토큰이다라고 이제 그 포지셔널 임베딩을 새로 해서 새로 어텐션을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 토큰을 추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모델 입장에서는 1000번째 토큰, 그러니까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땐 얘가 1000번째 토큰이지만 모델 입장에서 네. 포지셔널 임베딩은 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3049번째 토큰을 예측할 때는 이제 1001번째 토큰이 아까는 1001번째 토큰이 아까 전에는 첫 번째 토큰이다라고 임베딩이 되었겠지만 이번 차례에서는 두 번째 토큰이다라고 임베딩이 되었겠지만 이번 차례에서는 첫 번째 토큰이다라고 임베딩을 새로 해주고 새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네. 계산은 저게 쿼드라틱해지지만, 그러니까 제곱이 되지만 0번째 토큰이라는 정보를 주어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스트리밍 LLM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 1001번째 토큰에 이제 덤핑을 하게 되겠죠, 텐션을. 뭔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뇌피셜이라 사실 아닐 수도 있어서.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L 제곱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셨죠? 그 부분을 놓쳤어요. 왜 L 제곱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지. 그러니까 저 T가 그 전체 시퀀스 길이고 L이 이제 이 모델이 소화할 수 있는 맥스 시퀀스 랭스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B 같은 경우에는 캐싱을 해 놓으면 되니까 한 번 어텐션 들어간 토큰을 다시 계산을 할 그쵸.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포지셔널 임베딩을 새로 계산할 필요만 없으면 그냥 캐싱을 해놓으면은 계속 가져와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쟤는 이제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포지셔널 임베딩이 0이 되는 토큰을 이제 L보다 큰 토큰을 L보다 뒷 순서의 토큰을 출연하게 될 때는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 0이 되는 토큰을 받지는 못하겠죠. B의 경우에는. 근데 C의 경우에는 계속 그 제일 앞에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로 잘랐을 때 제일 앞에 오는 토큰이 0번째 토큰이 되도록 계속 새로 연산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L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L보다 이상인 인풋이 들어왔을 때 새롭게 계산을 하니까 최악의 경우를 계산해 봤을 때 L을 한 번 더 계산을 하니까 뭐 약간 제곱이 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음, 음. 뭔가 합리적인 접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첨언을 하자면 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러니까 뒤에 연산 빼고 어텐션 스코어만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봤을 때 L개의 쿼리와 L개의 키가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L 제곱이 되는 건데, 근데 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 포지셔널 인베딩 값이 변하지 않으면 얘가 이제 이번 타임 스텝에 저 어텐션을 계산하기 위한 쿼리랑 키를 뽑은 결과나, 그러니까 WQ, WK, WV를 가지고 이제 인베딩 단어 인베딩이 된 텐서를 그 WQ, WK, WV를 통과시켜서 Q 쿼리 밸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쿼리 키 밸류를 만들잖아요. 그때 만약에 포지셔널 인베딩이 동일하다면, 예를 들어서 천 번째 토큰이 뭐 예를 들어서 더고, 더라는 토큰이 천 번째 나왔다라는 어떤 단어 인베딩이 있을 때 얘가 WQ, WK, WV를 통과를 했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얘를 나중에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산은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C의 경우에는 이게 고정돼 있지가 않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천 번째 토큰이 더라면 그 다음 번째는 얘가 999번째의 토큰이고 단어 정보는 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텐션을,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한 번 더 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시간 복잡도가 증가를 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퍼플렉시티는 좋지만 계산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D에서도 똑같긴 한데 쟤네도 사실 캐싱을 했다가 갖다 쓰잖아요. 근데 그 포지셔널 인베딩을 따로 떼서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것도 조금 그렇긴 했어요. 제 말이 만약에 맞다면 C랑 같은 방법론을 쓰되 그 D처럼 하면은 타임 컴플렉시티를 줄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스터디가 없어서 음, 좀 제가 잘못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안 했거나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대충 찾아봤을 땐 제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포지셔널 인베딩을 새로 해서 새로 연산을 하느냐 아니면 안 하고 그대로 쓰느냐 이 차이였던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습니다. 어, 저도 그 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확인 좀 받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A가 보면 진한 그림 보면은 진한 파란색으로 이게 대각 행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으로 예측해야 될 이제 토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하단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이제 1-1에서 예측한 이 진한 파랑이 이제 밑에서 쓰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1-2 진한 파랑으로 예측할 때 쓰이고, 그렇게 이제 이전에 썼던 캐싱된 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이 대각 행렬을 계산할 때는 이제 t 스퀘어가 되는 거고, 네네.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전 거를 가져온다기보다 그 윈도우 크기만큼 이 앞에 있는 토큰들을 다시 이제 대각 행렬을 계산할 때 이제 윈도우 크기만 하다 보니까 TL 시간 복잡도가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D는 이제 각 열에서 이제 윈도우 크기만큼 참조를 했었는데, C는 그 전에 토큰을 참조를 할 때, 그러니까 윈도우 뿐만 아니라 이 전에 토큰에서 쓰였던 그 윈도우 슬라이스만큼 또 이제 참조를 해서 L 스퀘어가 되는 게 맞나요? 조금 헷갈려서. 혹시 B랑 C의 차이를 다시 한번 그 이제 말씀해 주시겠어요? B는 이제
보시면 이제 TL 그 제거된 토큰 그리고 L 캐시드 토큰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토큰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큰을 계산할 때 첫 번째 토큰에서 계산했던 거를 다시 갖다 쓰고 세 번째 토큰을 계산할 때 이제 1-1에서 계산했던 거랑 이제 2-1이랑 2-2랑 계산했던 거를 다시 이제 3-3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하고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T-스퀘어가 되고 이제 B 윈도우 어텐션은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슬라이스 크기만큼 이제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데 앞에서 예를 들면은 2-2에서 계산한 거랑 2-1에서 계산한 거를 같이 쓰는 게 아니라 3-2에서 계산한 윈도우 슬라이스랑 3-3에서 계산한 윈도우 슬라이스랑 같이 계산을 해서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2-1이나 이쪽은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 같기도 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비슷한 그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A, B, C, D 이게 정확하게 뭔 뜻이냐. 근데 봤을 때 아니 그냥 저 글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는 어떻게 잘라가지고 뭐 포지셔널 임베딩이랑 뭐 캐싱 방법의 차이에 의한 거긴 한데 저 질문 바로 밑에 있는 저 글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 1번 질문이거든요.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마 제가 맞는데 혹시 이제 알고 계신 거랑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거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자면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서 이 논문이 처음은 네 아까 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어서 이 논문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어텐션 밸류가 남아가지고 첫 번째 토큰에 이렇게 엄청 집중이 된다. 이게 저는 되게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밸류가 남지? 어, 그러니까, 음, 약간 옛날 설명일 수도 있는데, 어텐션이라는 게 사실 이제, 진짜 어텐션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 레이어마다 또 다르게 어텐션을 하겠지만, 그 순간에 어느 단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좀 더 예측하기 좋은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어텐션 레이어가 이렇게 쌓여졌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텐션 밸류가 남는다는 게, 그러면, 생각보다 예전에 설명하던 그런 방식이 지금은 좀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어텐션 레이어를 설명할 수 있는 약간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이제 LLM을 이제 서빙을 하고, 그 이제 사용자들이 그 학습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 랭스의 문장들을 이제 인풋으로 주면서 새롭게 발견한 거일 수도 있겠는데, 어, 이런 구조의 모델에 어떠한 좀 어떻게 말하면 결함이지 않을까요? 약간 버그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텐션이 이론적으로는 첫 번째 그 되게 토큰에 이렇게 몰리게 된다는 것이 사실 이 모델의 어떤 결함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이 모델 구조를 좀 바꾸어서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한 느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밸류가 남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결함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이런 버그가 있네? 이거 버그 떼워야지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그, 그냥 처리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래, 네. 저의, 예, 그랬었고, 어, 아, 그 아주 간단한 질문일 수 있는데, 다시 그 ABCD 사진으로 넘어가실 수 있나요? 아, 네. 그, 그러니까 이 어텐션 레이어에서 앞에 트렁케이트 되고, 에펙티드 되는 것은 그 학습된 길이의 인풋보다 그러니까 학습된 길이보다 더 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즉, 이 격자 무늬에서 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간 순서대로 그 다음 토큰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쭈쭈쭈쭈 내려가는 느낌이고, 열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풋이 이렇게 B를 예로 들어볼게요. 인풋이 이 격자 무늬가 총 8칸이잖아요. 인풋이 총 8개 토큰으로 들어왔는데 이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네, 학습된 게 4개 길이의 토큰이기 때문에 인풋의 일부를 자른다. 그러니까 자른다고 하면 트렁케이티드 같으니까 그러니까 토큰의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에펙티드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에서 마지막에 4개 토큰을 보고 마지막에 3개 토큰을 보고 뭐 이렇게 뭐 네 번째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동일하게 이해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빨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 속도가 좀 좋아졌는지. 네. 음, 네. 사실 이 부분은 그,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쓸모 있는 설명이 없어요. 이게 제가 조금 대강 봐갖고, 제가 뒤로 갈수록 좀 대강 봐갖고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 구조 자체가 지금부터 그냥 이피션시 그냥 리조트 체크를 해볼 건데, 뭐 이런 장비 썼고, 해보니까 결과 이렇게 나오더라. 딱 이 정도여갖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뭔가 베이스라인이 있었나 이게? 그냥 그 뭐지? 뭐 몇 개 펄 토큰 뭐 이런 얘기 뭐 몇 초 펄 토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큰 하나 아니지 1초에 토큰 몇 개 생산하는지 뭐 이런 네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그러니까 1초에 몇 개 생산한다 요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죠. 아까 전에 그 C랑 D 비교했을 때 보면은 이제 캐싱을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텐션 연산 한 번 더 하냐 마냐가 결정나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윈도우 어텐션이라면 저 C를 썼겠죠. 그러니까 A는 OOM 때문에 안 될 거고 B는 퍼플렉시티가 너무 높아져서 못 썼으니까. 그래서 성능 때문에 C를 썼다면 훨씬 느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쓰는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썼다면. 그쵸.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능 저하, 그러니까 속도의 저하 없이 그리고 성능의 저하 없이 쭉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 무한히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을 하려고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다만 무한히 한다고 해서 이 전체 컨텍스트를 다 어텐드 할 수 있게 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게 제일 그쵸. 제일 이상한 부분이죠.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예.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어텐션이라는 게 결국엔 좋았던 이유가 모든 토큰에 다 어텐드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거 포기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텐션의 성능을 좋게 했다도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슬라이딩 어텐션 기법이 원래 보여줘야 하는 성능을 잘 못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원래 성능으로 원래 얘가 보여줬어야 마땅할 만한 성능으로 리커버를 해준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